지금 드는 생각은 미국의 그 30년물 채권 금리가 5%가 넘어가고 10년물이 4.7을 넘어가는 걸 보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앞으로 아마 이제 정시가 되게 안 좋아지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한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개미들이 워낙 국장에서 이 재벌가 족벌가들이 사기치고 양아치다 하면서 이 주주들의 이익을 빼먹는 짓거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국장을 버리고 미국장을 많이 넘어갔어요.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미국장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라는 건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끝물이 아닐까라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, 이제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이 현금화를 되게 많이 했다라는 얘기, 버핏 지수가 되게 안 좋다라는 이야기,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방에서 들려오죠. 너무 이제 거품이 심하다, 뭐 이런 얘기들이 말입니다. 결국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꽤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. 미국 제30년물 5%, 그리고 10년물은 4.7%. 이렇게 되면 결국 공포적인 폭락장, 침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미국 국채 이제 5% 넘어가면 이제 금리 인하도 이제 없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이니 말 다 한 거죠. 인플레 상태가 예상이 된답니다. 상당히 주가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죠. 부동산 시장의 붕괴, 기업들의 이제 침체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. 미국 주식시장에 대폭락이 온다. 버핏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요.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엄청난 고비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. 미국 정시가 고비이면요, 미국 장보다 훨씬 더 허약한 한국 정시는 말할 것도 없죠. 그냥 자동이죠. 미국 정시 폭락 이꼴은 한국의 정시 폭락이다라고 봐야죠. 이러한 이제 충격적인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해야 된다? 대비해야 된다,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미국 정시에 돈이 왕창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,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.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미 이 대통령발 이 정치, 경제 리스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언제쯤이면 좀 안정이 될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. 이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에 뭔가 함부로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. 미국장에 넣었더니 뭐 배당 ETF 넣었더니 이 배당금이 꼬박꼬박 매달 꽂히더라 통장에. 이런 개꿀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는데요. 세상에 매달 꼬박꼬박 넉넉하게 배당금을 준다. 근데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.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려있다.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.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내비추더라.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의심해야 됩니다.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 없다. 무슨 얘기냐?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, 수요가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,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착실하게 제공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. 손님이 엄청나게 많은 가게에 서비스, 그러니까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걸 기대할 수 없죠. 왜냐?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식당에 있는 사장이나 종업원이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기 바쁜데 어떻게 손님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. 그런 게 이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.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. 한국에 있는 이제 개미들조차 한국장을 포기하고 미국장을 넘어가고 무수히 많은 전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에 돈을 많이 쏟아부었다라는 건 일정 부분에 거품이 생겼다라고도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게 거품이 많이 잔뜩 끼면 어떻게 됩니까?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만들어진 거품, 그게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제 피 같은 돈들이 와르르 이제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죠.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뒤집어지고 어떻게 됩니까?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고 나머지들은
왕창 정리되겠죠. 그런 이제 재조정의 과정들이 아마 앞으로 올 거다라고 이제 봐야죠. 미국 국채 금리가 5%가 넘었다라는 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신호다라고 봐야죠. 앞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만, 경쟁력 있는 개인만 살아남을 수 있고 나머지들은 상당 부분 망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이러한 시그널에, 이러한 신호에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주변을 관찰하고 주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, 그런 것들을 모르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, 한국 금융권에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손실이 엄청나죠. 90%다, 95%다, 99%다. 되게 말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한국의 언론엔 잘 소개되고 있지 않죠.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러면 가려지냐? 아니죠. 어느 시점이 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한국의 부동산의 PF 대출 이 폭탄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듯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현재 부동산의 거품이 잔뜩 끼어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2024년에 미국 주식의 성장률이 플러스 25%였습니다.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. 상대적으로 한국은요, 마이너스 9%였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 국장은 좀 2025년에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고, 미국은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단순하게 2024년에 플러스가 많이 되고 마이너스가 좀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, 이 지난 몇 년간 이게 보여진 모습으로 봤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한국 코스피가 좀 낫다인 거지, 한국 코스피도 마냥 괜찮다, 마냥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. 이 개별 시장 그리고 개별 종목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두하고 항상 좀 염려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많이 험난하다라는 것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조금 더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살아가는 우리네 상황이 점점 위기를 앞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. 미국장이든 한국 코스피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코인이든 뭐든 간에 최대한 분산하고 함부로 뛰어들기보다는 최대한 결정을 미루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